우울했던 이유 자체가 뚱뚱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백화점에 갔는데 맞는 옷이 없나요? 허리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 국가가 하나도 보태주지 않는 이 규제나 뭐 오남용 금지 뭐 이런 것부터 들이대는 걸 보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하려면 보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방해할 생각만. 물론 국가가 늘 그런 행동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예. 네, 일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요즘 워낙 핫하신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장영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비만록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제 평생 동안 고도비만이 해결되지 않아서 최근에 나온 그 비만 치료제를 쓰면서 살이 굉장히 허무하게 빠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빨리 다른 비만인들에게 알려서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다이어트, 스위치온 다이어트, 저탄고지 등 많은 다이어트 방식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 중에 좀 가장 좀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방법 있을까요?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덴마크 다이어트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해봤는데 저탄고지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안 뚱뚱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체형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나는 살을 저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운동하고 먹는 거를 극도로 조절해야 되고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 이런 상태는 치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내 맘대로 살고 편하게 살아도 유지가 돼야지 치료가 된 거지. 회식 좋아하지 않지만 사회생활 하려면 회식도 가야 되잖아요. 전공이라든가 이렇게 지위가 낮을 때는 어떻게 회식을 안 가볼까 하고 도망 다니고 맨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그 후배들 이렇게 있고 하니까 제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가 주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주최를 안 하는 것도 눈총을 받습니다. 돈도 내주셔야죠. 그러니까 돈을 낸다는 거죠. 주최를 한다는 말은. 근데 그런 걸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반쪽짜리 인간입니까? 기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기능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비만 치료제 얼마나 혹시 그러면 사용하고 계신 걸까요? 2024년 10월부터 위고비 10개월을 맞았고 마흔자로는 거의 이제 11개월에 들어서네요. 교수님은 이제 직접 많은 체중을 감량을 해 보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각종 수치들 뭐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얼마나 좋아지셨는지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혈압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장 나쁜 상태에서는 이중복합제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중복합제를 먹으면서도 만족스럽게 혈압이 사실 조절되질 않았어요. 뚱뚱한 상태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혈압약을 이제 한 가지만 먹고 있고요. 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뚱뚱함이 몸에 남기는 흔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100% 가역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핥히고 간 상처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방간이 심했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보면 당신의 간은 중증 지방간의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체중이 빠지면서 지방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효소 수치는 다 정상화가 되었고 혈당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좀? 위소매 절제술 받기 전에 당뇨 전 단계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혈당 문제는 없었습니다. 혈압약이나 이제 당뇨약, 고지혈증 같은 약을 이미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 분들한테 비만 치료제가 단약을 하는데 그리고 약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체중이 감량되게 되면 뭐 고혈압 약의 요구량이 줄어든다든가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다가 저용량으로 써도 된다든가 하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다 끊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이 몸에 남기는 비가역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완전히 원상복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비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나 이 기존에 먹고 있던 약들을 같이 복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기존에 먹던 약과 이 비만 치료제를 같이 쓴다고 해서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비만 치료제 자체의 부작용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작용은 반드시 있고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이 약이 줄 수 있는 그 체중 감량 그리고 심혈관계 위험도 개선 이런 효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본인이 이 약을 맞으시면서 비교적 견딜 수 있는 정도라면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비만이 이제 각종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비만 치료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은 또 있을까요? 일단 근골격계 질환이 있겠죠. 뚱뚱한 사람은 계단 내려가는 게 힘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목에도 부담이 많이 되고요. 숨도 빨리빨리 차고요. 뭐 좋은 점이 한 개라도 있을까요? 글쎄요,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저는요, 이 비만 치료제 맞으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울했던 이유 자체가 뚱뚱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이 빠지면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 뭐 44 사이즈가 어떻고 55 사이즈가 어떻고 66 사이즈가 어떻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 누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판별하는 방법이 그냥 백화점에 가서 쉽게 옷을 살 수가 있으면 이걸 맞으면 안 된다. 백화점에 갔는데 맞는 옷이 없네? 없을 때도 있죠. 그쵸. 거의 이제 그쵸. 허리가 어떻게 되시죠? 저 40, 42 그 정도. 그러면 기성복을 구하기가 거의 힘들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을 해결하지 않고 근골격계 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걸 각계격파식으로 많은 약을 쓰면서 한 움큼씩 약을 먹고 하는 게 다 바보 같은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냥 비만만 해결하면 먹어야 될 약이 10개였으면 1개나 2개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없애야 돼, 진짜로. 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이 빠지면은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그거 외에 조금 더 이런 것도 조금 많이 개선되는 것 같다. 직접 체감하셨던 거 혹시 있으셨을까요? 자꾸 이상한 걸 물어보시니까 여기서는 심의상 말할 수가 없어. 그게 19금의 또 영역이 나올 수가 있기 너무 때문에 궁금하다. 안 돼. 안 돼. 나 이런 거 녹화했다가 어떻게 써먹힐지 몰라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이걸 내가 컨트롤을 못 하니까 안 돼. 이랬다가 완전히 이제 카메라가 다 꺼지고 했을 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교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체중을 지금 감량을 하고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내가 가장 1순위로 하고 있는 생활 습관 이거는 내가 꼭 지켜야 한다 하는 생활 습관 있으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목요일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 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 목요일 날이 왜 목요일이냐면 우리나라 위급이 처음 들어온 날 2024년 10월 17일이 목요일입니다. 약간 기념일 같은 건가요? 그날이 제 처의 생일이기도 하고 그냥 그날부터 맞아서 한 번도 빠짐없이 목요일에 맞는다. 저는 이제 월요일에 처음 맞았는데 월요일에 맞으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약효가 이제 일주일짜리니까 근데 보통 금토일에 이제 술 약속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본가에 내려서 부모님의 식사를 한다거나 하다 보니까 주말 되면은 약효가 없어가지고 약효가 떨어지는 건지 평소랑 똑같이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날짜를 바꿔야죠, 그러면. 근데 그거를 이제 날짜를 바꾸는 게 또 쉽지가 않은 게 그냥 월요일에 생각 없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맞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바꾸기가 당시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논리로 목요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목요일 날 맞으면 토요일쯤에 약발이 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말에 약간 방만하게 먹어도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느껴요, 몸에. 몸에서 관심이 없어. 이게 음식을 흡수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몸에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사실. 맞은 지 얼마 안 돼서는. 네. 그런 거를 이제 토요일에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또 활동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요일을 맨날 뒹굴뒹굴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목요일은 괜찮은 날짜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평생 맞을 생각을 갖고 계신 이 비만 치료제가 사실 부작용이 정말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부작용을 겪었었는데 실제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좀 알려져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췌장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췌장염이 여러 연구에서 가짜 약, 맹물 같은 것을 맞은 환자와 맹물이 아니라 진짜 약을 맞은 환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췌장염의 발병률이 진짜 약을 맞은 쪽에서 더 유의미하게 높다는 게 아주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맹물을 맞은 쪽에서 뭐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췌장염이 말이에요. 또 뭐 그런 결과가 혼재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건 의미가 있다 없다가 나오겠죠. 결론이 날 텐데 아직까지는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유튜버 분이 위고비를 맞으실 때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한 영상도 제가 봤었거든요. 췌장염은 아니고요. 네, 췌장염은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부작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작용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전제 조건을 다 따져봐야 되는 게 정말 맞아야 될 환자, BMI 30 넘는 환자가 맞은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립된 투약 방법, 그러니까 가장 저용량부터 4주씩 단계를 올려가는 그 방법을 따랐는가. 본인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에휴, 그렇게 하시지 마시지 뭐 이렇게 말고는 뭐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고민과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비용적인 거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염려를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특허 풀리면은 카피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당연히 가격은 굉장히 싸질 것이다.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3,000원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교수님은 이렇게 좀 비싸고 당장은 좀 비싼 이 비만 치료제를 평생 조금 마시실 생각이실까요? 다른 약으로 갈아타야죠. 더 좋고 가격이 싸거나 부작용이 없는 약 뭐 이런 걸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회사, 그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거의 뭐 위상을 같이 하는 급의 큰 회사들이 다 지금 전심전력으로 달려들고 있거든요. 장점을 내세우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더 좋은 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네. 먹는 치료제, 네. 먹는 비만 치료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처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주사랑 먹는 약 이 둘의 좀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사약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먹는 약은 전부 다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됩니다. 먹는 위고비 같은 경우는 먹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뭐 공복을 유지해야 된다든가 또 물도 뭐 130ml랑 같이 먹으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먹고 나서 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건 더 먹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뭐 이에 비해서 이제 이 일라이 릴리에서 내놓는 먹는 비만 치료제는 마흔자로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약입니다. 그냥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식물질에 가까운 약이고 이런 약은 굉장히 보관이 편하고요. 뭐 먹을 때도 앞에 공복을 유지해야 된다든가 물의 양을 조절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많은 이들이 쉽게 복용 가능하다면 네. 저 같은 사람이 먹어도 될까요? 그거를 드셔서 만약에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근육이 빠지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제 하신다든가 하면은 뭐 절대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국가가 하나도 보태주지 않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규제나 뭐 오남용 금지 뭐 이런 것부터 들이대는 걸 보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규제를 하려면 보태줘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뭘 규제하겠다는 거야? 아니 환자들은 아무것도 보태주는 게 없어서 다 자기 돈 생돈 내고 한 달에 40만 원씩 내고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방해할 생각만. 물론 국가가 늘 그런 행동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예. 건강보험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뭔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앞으로 좀 그렇게 바뀌거나 좀 방향성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비만이라는 질병 치료의 목적 약물로 분류하여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비만 환자들이 좀 어느 정도 상당히 그 경감된 부담을 가지고 이 약을 투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로만 떠드는 건지 말조차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소문이 무성합니다. 마흔자로니 뭐 위고비니 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심평원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다 당뇨와 결부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당뇨가 없는 비만 환자는 그러니까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병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당뇨라는 게 붙어 있어야지 너는 환자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당뇨가 없으면은 환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빨리 해주질 않으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보험 재정을 잡아먹게 돼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비만 치료의 좀 최종 목표, 뭐 성공 지표 이런 게 있을까요? BMI 25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도 좋고 건강도 실제로 크게 좋아지고 BMI 25에는 도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만은 이제 질병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점점 그런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비만을 인류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열쇠가요, 지금 초벌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효과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원래 막 당뇨약들도 그렇고 모든 그런 중요한 약들이 지금처럼 세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방향을 점점 잡아가고 개선하고 하면서 이제는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약들이 되어버렸죠. 이것도 똑같이 이제 드디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